안녕하세요. 에듀윌 윤성훈입니다. 올해 2022년도 상반기 또 하나의 대규모 채용이 공고가 올라왔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보통 한번 상반기 뽑을 때 보통 4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인원을 뽑고 했었는데 이번 상반기 채용 같은 경우에는 약 700명이 넘는 인원에 대한 대규모 채용이 공고로 올라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소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작년 합격자 사례를 바탕으로 같이 한번 자소 얘기를 해보면서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의 자소 작성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에 총 4개 항목으로 1000바이트짜리의 글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자소를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기준도 없고 적부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없고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막연함이 많이 들게 되는데 제가 기존에 여러 합격자들을 살펴봤을 때 자소서를 어느 정도 잘 작성한 친구들이 대부분 합격했음을 알 수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건강직이나 요양직 같은 경우에 스펙이 좀 부족하더라도 자소서가 어느 정도 잘 작성이 되면은 합격을 해서 시험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글을 적는다라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건보의 자소서는 문항들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사실 작년 합격 사례를 제가 여기에다가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그게 매년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문항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합격 사례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수정 보완하면은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문항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공공의 목적 달성이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일정 부분에 희생을 했던 경험들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술을 해주고 그다음에 스토리라인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과정이 공공의 이익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공익적인 활동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조직 활동이면은 충분히 모든 게 다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어보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특정한 내가 소속된 집단을 위해서 희생을 해갖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두괄식과 스토리텔링을 잡아가시면서 두괄식으로 키워드를 던져주시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글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비슷한 뉘앙스로 합격자 사례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잡아 나가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두괄식으로 무언가의 키워드가 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실제로 희생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만 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에 이런 소통을 했던 좀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으로 적었던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을 한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모습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의 이익을 위해 밤을 새워 자료를 정리하는 적극적인 협업 태도로 회사에 만들어준 이익의 숫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제목 잡아주고 스토리텔링을 하죠. 상황, 문제, 행동, 결과의 이런 흐름을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글을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을 좀 읽어보셔야 되겠다고요. 여러분들이 잠깐 정지하고 글을 읽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에듀윌 취업 사이트에 합격자 후기를 남길 정도로 건보에 지금 일을 잘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로 글만 충분히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조직을 위해서 어떤 일정 부분에 희생을 했다. 요 정도를 희생을 했다라는 정도만 얘기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좋은 글이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건강보험공단의 직무기술을 보면서 메인 키워드 그래서 두괄식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희생을 했는지에 대한 메인 키워드들을 던져주기만 하면은 충분히 좋은 글이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지원자가 생각하는 정직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간략히 기술하고 그리고 실제 본인이 그러한 특징을 보이거나 실천한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글을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은 내가 정직한 모습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경험을 먼저 스토리텔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한 경험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한 다음에
그 두 갈씩에 해당하는 부분을 앞으로 빼갖고 정직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글을 잘못 적는 사람들 아니면은 글을 적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이런 글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게 되냐면은 정직에 대한 먼저 기본적인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내 이야기를 적으려다 보니까는 해당 정직과 관련된 이야기가 없는 경우에는 글을 쓸 수가 없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내가 했던 경험을 가지고 기본적인 글을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위에다가 정직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공공기관 자서 작성하시는 분들은 공동체윤리나 직업윤리 관점에서의 스토리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쓴 경험이 있을 텐데 그 글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거를 먼저 기술을 한 다음에 그거를 정직으로만 바꿔주시기만 해도 충분히 좋은 글을 완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 합격자 사례입니다. 자, 서로의 상황을 고려하는 원활한 의사소통 태도에 합리적인 대안을 더해 난감한 상황을 해결한 모습이다.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난감한 상황을 해결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다 이렇게 쭉 고려를 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들을 만약에 정직의 관점으로 스토리텔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상황을 고려했다라는 내용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질서 있는 관계를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정직을 지키며 성과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해당 이야기, 아까 전에 그 스토리, 합격자 스토리를 그대로 가져다 붙여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문항 자체가 정직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나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요 내용을 앞으로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빼냐 하면은 이렇게 빼면 되죠. 정직한 사람들의 특징은 불편한 상황에서도 단기적 이익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위한 소통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근무 당시 정직한 모습으로 서로의 신뢰를 공고히 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스토리를 붙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에도 동일한 마무리가 진행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정직이 뭔지를 규명한 다음에 스토리라인을 붙이는 거가 아닌 스토리텔링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의 그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정직한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뽑아내주는 형태로 글을 바꿔주기만 해도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형태로 글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문항,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자, 도전적인 목표가 꼭 거창한 목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도전적인 목표다 보니까는 되게 대단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는데 적당히 그냥 학생 수준에서 또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발현된 나의 역량을 어필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요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직무기술서의 지식기술 태도 중에서 내가 가져야 될 키워드를 선택을 하고 그런 모습을 집중적으로 어필하는 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합격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쓴다라고 하면은 특정한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준의 내용들로 글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합격을 위한 좋은 글들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으로 글을 쓰기만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유형으로 글을 쓰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두 가지식으로 공단의 어떤 직무기술서상의 지식기술 태도 중에서 특정 포인트를 언급을 해주는 형태로 글을 작성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합격했던 또 합격자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매번 이제 수업을 하고 주간 자소서를 찍을 때마다 올해 연도의 가장 큰 트렌드는 자기개발 능력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코레일도 나왔었고 없었던 또 건보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조금 더 분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기술서 상의 어떤 특정한 능력이나 아니면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들이 향상되는 과정을 한번 정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를 언급했던 내용인데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스토리텔링을 하시면 되고요. 좋은 이야기가 없는 경우에는 병렬형 구조로 쌓여가는 느낌으로 작성을 하면 된다. 자, 지난주에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경험을 건보의 이 얘기에 맞춰서
조금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했던 것들인데, 자 그러면은 이 부분만 좀 바뀌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 업무였는데 이번에 행정업무 처리 능력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서 부족함을 느꼈고 그래서 이렇게 쌓아가는 과정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업무 처리 능력의 부족함을 느끼고 보완하기 위한 단계적 노력이 있었다. 첫 번째는 이거를 보완을 했고 이게 약 300바이트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를 보완하는 과정으로 내가 1000바이트 정도의 글을 작성하는데 1000바이트 내에서 어떤 능력적인 부분들이 쌓이고 늘어나는 구조로 작성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은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인력에 대한 대규모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생각할 때도 700명이 넘는 인원을 한 번에 채용했던 경험은 없던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동안에 건강보험공단이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인력을 채용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기회가 되겠죠. 하반기에 이만큼 또 채용하라는 보장은 없으니까는 상반기에 열심히 좋은 내용들을 작성을 하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격할 수 있는 자소서를 만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은 에듀윌.